돈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간밤에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졌죠. 첫째, 연준의 금리 인하. 둘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 셋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기술 동맹 체결. 이 세 사건은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며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이 AI에서 양자에서 보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뉴스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왜 지금 돈이 AI와 양자 테크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과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돈의 다음 목적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보험성 인하라며 신중한 톤을 유지했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번 인하가 전환점이 아니라 안정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즉, 물가가 잡혔지만 아직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있다는 뜻이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긴축 완화를 시작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연속 인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호재보다는 인하했는데도 증시 반응이 밋밋하다면 이미 선반영된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S&P 500은 약보합,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9% 하락했습니다. 즉, 대형 기술주는 아직 버티지만 실물 경기주는 체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죠. 이건 자금이 AI 기술 인프라로 더 쏠릴 거라는 전조라고 봅니다. 시총 5조 달러 돌파한 엔비디아.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수출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플러스 5%까지 급등, 마감은 플러스 2%, 시총은 무려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걸 저는 단순한 주가 뉴스가 아니라 정책 리스크 완화 신호로 해석합니다. 즉,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칩 공급망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걸 미국 정부가 인정한 셈이죠. 그만큼 AI는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정치 자산이 된 겁니다. 제 생각엔 이번 회담으로 엔비디아는 반도체 규제 완화 수혜의 1순위로 자리 잡았고,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2% 상승으로 확산된 겁니다. 결국 AI 반도체 패권의 흐름은 엔비디아 독주, 글로벌 분산 구조로 옮겨가는 초입이라고 봅니다. 양자 소식, D-Wave, 아영크, 라이제디, 얼키 등 주요 양자주가 모두 플러스 4에서 7% 상승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발언으로 매도세가 나왔지만 이번엔 시장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죠.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닙니다. AI 다음은 양자라는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즉, AI 양자 보안으로 기술 패권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시장이 이제 AI에서 양자 연결성으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AI가 연산 한계에 부딪히면 다음 단계는 양자 컴퓨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2025에서 2027년은 양자칩 상용화와 보안 적용, 투자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양자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기술 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체결한 MOU의 핵심은 AI, 육지, 바이오, 우주, 그리고 양자기술의 공동표준화입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기술 패권 재편의 신호입니다. 즉, 미국은 한국을 양자기술 전략 파트너로 공식 지정했다는 의미죠. 제가 보기엔 이번 회담은 방산과 AI 동맹에서 테크 2.0 동맹으로의 진화를 상징합니다. 이건 단기 뉴스로 끝날 일이 아니라 향후 3년간 한국 반도체 보안통신 AI 관련 기업들의 밸류체인 전체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드는 생각, 미중 양자 협력으로 수혜를 국내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KT는 국내 통신망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QRNG와 양자 네트워크 사업을 직접 추진 중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미국과 양자 통신 관련 표준화, 상호 운영성이 강화되면 KT는 글로벌 실증 프로젝트 참여 및 기술 수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즉,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라 국가 단위 양자 보안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위상이 올라간 셈이죠. EYL은 국내에서 양자 난수생성기 QRNG를 상용화한 대표 기업입니다. 미국과 협력으로 양자 보안 암호 분야의 글로벌 기준이 정해진다면 EYL 같은 전문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신사업 기회를 동시에 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안 금융 정부 프로젝트에서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SDT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하드웨어 상용화와 솔루션 개발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 국가 지원 및 공동 연구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술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정책 수혜가 겹치는 구조죠. 제가 보기엔
SDT는 양자 산업 생태계의 필수 구성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양자 컴퓨팅 칩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번 한미 양자 협력에서 한국이 전략 파트너로 지정되면서 삼성은 정부 지원과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양자 공급망의 중심으로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차는 수소 신소재 촉매 연구 등에서 양자 컴퓨팅 활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가 가능해지고 R&D 효율과 신소재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양자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 소재를 연구하는 전략 기업으로 포지셔닝 될 수 있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번 한미 양자 기술 협력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 보안 인프라, KT, EYL, 하드웨어, 솔루션 개발, SDT, 국가 전략 연구 활용,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단기적 주가 변동보다 2025에서 2027년 양자 산업 성장 흐름에 맞춰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인하됐지만 속도는 제한적이고 정책 리스크는 완화됐으며 기술 동맹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즉, 돈이 갈 자리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AI 양자 보안이 2025에서 2027년 핵심 투자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칩 공급망의 안정화, 한미 기술 동맹을 통한 양자 보안 표준화 진전, 글로벌 ETF를 통한 자금 유입 경로의 다양화. 단기 조정은 있지만 흐름은 명확합니다. AI에서 양자로, 기술에서 보안으로 다음 물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뉴스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국 증시, 기업 분석, 차트 분석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종목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승률과 함께 차트 분석, 시나리오, 기업 분석까지 매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매번 실시간 분석과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빠르고 정확한 관점과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